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연장방송 JB타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단골 촌철이시죠? 이석기님이 JB타임 오늘 안 하나?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클로징에서 예고를 안 했더니 아마 이런 댓글을 달아주신 것 같은데요. 안 하다니요. 해야죠. 덤막가와 함께합니다. 나와 계시죠?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의견 주셨죠? 네, 맞습니다. 오늘 이공님, 고추장떡님, 유성란님 아, 맛있겠다 고추장. 등 많은 촌철님들이 함께 외쳐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좋아요 꾹, 구독 꾹, 네. 널리 전파해야 한다. 같이 동참해 주셨고요. 그러니까 JB타임 안에 1분짜리 빚쟁이 타임을 하나로 만납시다. 좋아요 꼭, 구독 꼭. 네. 네, 지금 붓다님이 제비타임 생방 들으러 왔어요 네. 하고 하트 3개 보내주셨는데 네. JB타임이 저희 정식 명칭이고요. 네. 예, JB타임만 듣지 마시고 본방도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주캐식님이 작가님 여신 같아 보여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아, 지금 다른 분을 저라고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신덕규님은 다른 방송에서 갈아타셨다고 하면서 내게 탁 시선 집중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여신 같다라는 얘기 들으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아니요. 저랑은 거리가 먼 분이셔가지고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겸양의 말을 그렇게 썰렁하게 그러니까 시크하게 하세요? 그럴 때는 아주 그러니까 공손하게 해야 그 겸양의 뜻이 전달이 되지. 네, 그렇습니다. AS 타임 시작할게요. 네. 아니, 저에 대해서 자꾸 궁금해들 하시는 분들이 가뭄에 콩나듯 한 분씩 계신데 네, 가뭄의 콩이 얼마나 많은데. 네. 제 역할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촌철님들의 의견과 댓글을 소개하는 사람입니다. 네, 많이 궁금해하시는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제 신상이 공개되는 날 저는 이 방송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죄 있어요, 지은죄? 네, 아무튼 좋아요. 네. 예. 뉴스 세계에서 아까 그 상임위 통과한 공정경제 3법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제이비님이 좀 비판적으로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최님이 이건 민주당이 정의당을 이용해 먹은 거 아닌가? 라고 주셨고 화기님 공정거래 3법 중요한데도 대기업들 움직임을 아직 민주당이 이겨내기 어렵나 보네요. 네. 반면에 NYBJ님은 차차 바꿔가면 됩니다. 정의당에서 비난 논평 안 나오잖아요. 네. 뭔가 있다는 거 아닐까요? 오호, 그럴까요? 차차 바꿔가면 된다는데 그렇습니까, 제이유님? 제가 볼 때는 모든 거에는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골든 타임을 놓쳐버리면 사실은 회복불능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바로 그걸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좀 어쨌든 아직 처리가 남았으니까. 근데 뭐 사실 지켜보도록. 이번 뭐 이제 임시국회 소집한다니까 12월까지 간다 치더라도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뭐 이제 보궐선거로 가는 거고 그잖아요. 맞습니다. 보궐선거 끝나면 어차피 원내 대표단 또 양당 다 바뀌고 그럼 원내대표 바뀌면서 또 워밍업 하는데 시간 걸릴 거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대선 어떤 그 경선 국면으로 들어가고 제가 볼 때는 거의 여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려하는 거라고 봐요. 만약 그렇다면 표로 심판하겠다 이런 분들 계셨거든요. 아까 네, 민주당이 아직도 안 듣고 있나 우리 방송을 지금 많이 듣고 있어요. 네. 많이 듣고 있는데 를 확인했어요 제가. 네. 알겠습니다. 황영옥님, 이지수님 뭐 등등 많은 분들께서 다른 방송 버리고 왔다고 존재감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2부에서 조상호 변호사랑 김봉현 술접대 검사 기소 문제 저희가 다뤄봤었잖아요. 와, 이때 진짜 촌철님들의 그 분노가 폭발했어요. 현님 99만 9,999원 접대 오케이? 검사님들 앞으로 1원 빠진 요거면 접대 가능한 겁니까? 제가 딱 그거 보면서 이름을 하나 지었어요. 홈쇼핑 논리. 홈쇼핑은 그 10,000원이 아니잖아요. 9,900원. 그죠? 네네. 2만 원이 아니라 19,900원. 네. 그 논리하고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일명 검찰 세트다. 불기소 세트 메뉴다라고 이거 히트예감이다. 슬프다 뭐 이런 분들 많이 계셨고요. 유성란님은 웃긴 계산법이네. 일찍 갔다 오고 그만큼 술 안 먹었다고 하네. 그러니까요. 사나야님 검찰 게시판 왜 조용하냐.
아, 검사들 뭐 하고 있냐? 네. 그리고 아니 뭐 검사들은 둘째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때 국정감사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는 그 뉴스 언론을 통해서 보고 10분 만에 수사 지시 내렸다고 했고 만약에 사실을 확인되면 어떻게 돼요? 대국민 사과한다고 했잖아요. 네. 어제 소식 없던데. 그리고 보고받은 바가 아직은 없었다고 그때 국감에서 얘기했었죠. 네. 시골집 풍경님. 법을 안다고 법 가지고 장난치는 검찰과 사법부는 정신 좀 차려라. 네. 김희엽님. 예. 어떤 검사가 기소했는지 조사했는지 공개해라. 김현성님. 이건 민주당의 잘못이 크다. 네. 진작에 공수처 출범했으면 이런 봐주기 수사는 없다. 햇빛님. 네. 공수처가 생겨야 하는 명분을 검찰 스스로 만들었다. 아, 오늘 제가 분석은 안 해야 될 것 같다. 왜요? 제가 오늘 하려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근데 이미 다 뭐 우리 그 촌철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하나 더 있는데. 네. 포터해리님. 네. 공수처랑 검찰청이랑 이러다 맨날 싸우겠는데 서로 수사하고 기소하고 난리 브루스 치겠어? 네. 라고 보내주셨어요. 오늘 JB타임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뭐 제가 굳이 뭐 입을 더 보탤 이유가 없을 거라고 사료되어서 초스피드로 끝나나요? 네, 뭐 끝내도 될 것 같아요. 뭐 네. 결론은 이미 공유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준비하셨으니까 들어볼게요. 원고도 쓰셨잖아요. 아, 네, 뭐 그래도 준비를 했으니까. 네. 뭐 그냥. 아, 원고도 썼어요, 여러분. 네, 버리느니 한번 들어보겠다 이런 거죠. 네. 제가 속이 엄청 좁은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겠어요. 그래도 뭐 하라면 아니, 해야지. 귀를 쫑긋 세우고 그리고 눈은 또 JB님을 보시면서 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아까 그 조상우 변호사가 짚었던 두 개부터 짧게 저도 좀 보탤 게 있으니까 짧게만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갈게요. 그죠? 네. 어제 두 개의 뉴스가 바로 그거잖아요. 서울 남부지검의 검사 술접대 의혹 사건 수사 결과. 그다음에 판사 사찰 문건 관련한 윤석열 총장의 직권남용 의혹 사건 이거를 서울 고등검찰청에 배당을 했다는 소식. 이 두 가지잖아요. 네. 짧게만 이야기를 하면 자, 일단 그러니까 검사가 술접대를 받았다라는 의혹이 사실임을 확인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의 검찰 조직을 바라보는 국민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제가 볼 때는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던 99만 원이라고 하는 논리가 도대체 이 국민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사실을 불을 보듯 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찰에 대한 비판 여론이 상당히 올라갈 거라고 봐요. 하지만 네. 그 나머지 결과를 놓고 보면 영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자, 이 그 100만 원 미만 접대비를 뽑아낸 희한한 개선법은 뭐 두고두고 비난을 살 것이고 요거는 뭐 빼고 핵심 포인트였던 게 뭡니까? 접대받은 검사의 라임 수사팀 투입 전말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자, 뭐 어제 그 뭐 검사 배치는 남부지검 안에서 이루어지는 소관 사항이다 이렇게 밝혔던데 아까 조상우 변호사하고 짚었습니다만 그 문제의 검사가 대검에 있다가 그 남부지검으로 간 건 남부지검 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이 왜 나서서 수사팀 검사 추가 투입을 지시를 했는지 이게 좀 궁금해서 밝히라는 거였는데 영 얘기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이 직권남용 의혹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서 맡고 있었는데 이걸 서울 고등검찰청으로 지금 바꿔서 배당을 한 거잖아요. 뭐 이걸 두고 지금 그 뭐 대검에서는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어요. 뭐 절차를 어겼고 뭐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법무부 같은 경우는 아니 배당을 바꿀 거면 관할인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야 되는데 왜 이것이 서울 고검으로 가느냐. 서울 고검 기억납니까? 검언 유착 의혹 사건 때 윤석열 총장이 서울 고검에서 맡아라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정준흥 부장검사만 기소를 했던 곳이 바로 서울 고검이거든요. 네. 이거를 지금 법무부는 유감을 표명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두 건 모두에서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이런 하나하나의 쟁점을 여기서 더 이야기는 하지 않고 다만 큰 틀에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중간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겁니다. 제가 화두를 던지겠는데 윤석열은 누구인가? 다 알지 않나요? 검찰총장. 저 참 우문 현답이라고 해야 되는지 아무튼 그러면 바꿔서 윤석열의 위상은 뭐 어딘가? 이게 지금 오늘의 화두입니다. 자, 이렇게 묻는 이유가 있는데 이상하게 윤석열 앞에만 서면 작아져. 제가 옛날에 애창했던 노래가 김수희 씨의 애모였거든요. 아, 좀 부르시는 줄 알고 긴장했는데 한번 부르세요. 아, 됐어요. 아침인데 소음을 하면 되나요? 아무튼 네. 왜 윤석열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가?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게 그동안 숱하게 제기됐던 윤석열 총장 처와 장모에 대한 수사만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종합 정리를 중간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네. 감찰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대로 윤석열 총장 대면 조사 한번 하지 못하고 간접 조사 결과만 갖고 징계위원회로 향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수사. 지금 정리한 것처럼 각을 세워서 강도 높게 수사할 파트를 제껴버리고 다른 데를 향하거나 주변만 맴맴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윤석열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가라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건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지금 보면 윤석열 총장은 철옹성 또는 성역이 되어버렸다.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고 있고 접근하면 꺾여버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 참 희한한 현상이 윤석열 총장은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를 해왔는데 윤석열 총장이 성역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데요. 성역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현상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냐면 검찰 조직 내부에서의 견제가 무력화되고 있다. 이 말로도 바꿔서 표현할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성역화되고 있는 거죠. 자, 내부 시스템에 의거한 견제는 이른바 절차 논리에 무력화되고 있는 거죠. 절차를 어겼네 안 했네 뭐 이런 거 가지고. 네네. 그다음에 인물을 통한 견제는 이른바 조직 내부의 정서에 꺾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표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네. 자, 이게 지금까지의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윤석열 총장의 위상은 도대체 무엇냐? 이걸 묻고 있는 건데요. 자문자답이라고 제가 묻고 제가 답을 내리면 윤석열 총장의 위상은 1인지하 만인지상도 아니에요. 뭐냐? 그냥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이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는데 뭐 나는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논외로 치고 까딱하다가는 대통령하고도 맞짱 틀 태세 아닙니까? 이게 네. 무슨 이야기냐면 만에 하나라도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의결이 이루어지고 대통령이 그걸 집행하면 여기에도 불복을 해가지고 뭔가 다시 뭐를 낸다 해버리는 순간에 대통령 집행에 대해서 맞짱 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잖아요. 바로 이 상황까지 지금 와 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검사 동일체는 없어졌다고 하지만 대신 뭐가 있냐? 윤석열 전일체가 나타나고 있다. 검찰 조직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으로도 모자라서 윤석열 총장은 지금 다지기에 나서고 있는데요. 검사 징계법을 가지고 지금 헌법 소원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검찰총장을 징계할 수 없게 하겠다 이런 취지잖아요. 네. 왜? 법무부가 나서서 이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니까. 이런 논리가 지금 네. 깔려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이런 주장이 현실화되면 검찰총장은 어떻게 되냐면 언터처블이 돼버리는 거죠. 성역일 뿐만 아니라 철벽이 둘러진 성역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런 위상을 갖고 있는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아니면 다른 총장에도 상관없어요. 만약에 이런 검찰총장이 만에 하나라도 생각을 잘못하면 처신을 잘못하면 수사지휘를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입만 열면 외치는 게 법치주의 아닙니까? 네. 근데 그 법치가 이렇게 돼버리면 뭐가 되냐면 그건 인치가 되는 거예요. 인치. 그것도 선출되지 않은 자의 인치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법의 집행이 한 사람의 손아귀에 놓여버린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권력기관의 수장이 권력자가 된다.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우려를 하는 건데요. 자, 내일로 예정된 그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제가 볼 때는 이중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쭉 짚었던 이런 흐름을 제어하기 위한 중대한 분수령이 될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 의도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아니면 이런 흐름에 갇힌 움직임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중의 어떤 성격을 띠고 있다는 건데요. 뭐 첫 번째 거는 뭐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겠죠. 왜냐하면 징계위원회에서 만약에 징계가 의결이 된다면 지금 나타났던 현상은 해소가 될 테니까 뭐 더 짚을 것도 없어요. 문제는 후자인데 자,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과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의 징계위라는 점을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네. 바로 이 점을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짚어야 되고 우려를 하는 건데
근데 뭐 여기서 예단은 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내일로 예정된 거니까 징계위원회 내일 오전 10시 30분이죠. 네. 내일로 예정된 거니까 징계위에서 어떤 결론을 낼지 그냥 기다립시다. 기다리고 하루만 있으면 이제 되는 거니까 기다려보고 자 오늘 얘기를 꺼낸 것은 그래서 이렇게 징계된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다시 말하지만 이 성역화가 이루어지는 핵심 원인은 내부 견제의 붕괴에 있어요. 내부 견제의 붕괴에 있는 건데 내부 견제 세력이 갈수록 검찰 조직 안에서 고립되는 현실이 있는 거죠. 핵심 원인이. 자, 이런 현실을 두고 다수의 언론이나 이런 데서 뭐냐면 추미애 장관 쪽에서 계속 헛발질했으니까 절차 어겨가면서 했으니까 결국은 자업자득 아니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단순히 그 탓으로 돌릴 수만 있을까요? 뭐 진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른바 그 추미애의 사람으로 통했던 검사들마저 돌아서는 걸 단순히 이른바 추미애 헛발질 이 탓으로만 돌릴 수 있는 것이냐라는 문제를 한번 여기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자, 오히려 지금 검찰 조직 안에서 그 움직임과 분위기를 보면 내부 대 외부의 논리 내지 독립 대 간섭의 논리 이렇게 득세를 하면서 그 결과 내부 견제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여지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문제 제기는 바로 이건데 만약에 이게 주된 원인이라면 이건 단지 이번 경우에만 나타나는 일회적 현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검찰 왜? 상황에서 검찰 조직 안에서 항상 배치될 수밖에 없는 이건 구조적 현상일 수 있는 거죠. 왜? 뭐 그러니까 이래서 그러니까 그 민주적 통제라고 하는데 그거를 내부 대 외부, 독립 대 간섭이라고 하는 어떤 이 구도 속에서 자꾸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버립니까? 안에서 똘똘 뭉쳐야 된다라고 하는 조직 논리가 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의 어떤 그 무조건 반사적으로. 네. 그러면서 조직 안에서 뭐가 울려 퍼지냐면 우리라고 하는 어떤 단어가 울려 퍼지게 되는 거죠.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울려 퍼지면 어떻게 됩니까? 딴소리를 못 하게 되는 거예요. 딴소리를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왕따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왕따에 대한 공포가 구강 결빙을 불러온다. 입을 얼어붙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이번 한 번으로 그 한정돼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느냐 아니면 앞으로라도 언제라도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냐 저는 이걸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후자로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이렇게 되면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이고 어떻게 제어할 것이고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 대안으로 가는 건데 그러면 그 대안은 내부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내부의 어떤 그 조직 안에서의 작동이 이런 식으로 이런 원리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면 그건 내부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외부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외부에서. 그러니까 검찰 조직 내부의 견제 시스템 그리고 견제 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건 언제든 내부의 조직 논리, 조직 정서에 포위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외부에서 견제하고 감시하는 시스템 이건 필수가 돼버린다. 네.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공수처예요. 그게. 그러니까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최소한 접대비 계산을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다음에 그러면 자 총장과 관련한 어떤 의혹 사건이 불거지면 이 수사 파트를 여기서 맡을 거냐 저기서 맡을 거냐 설왕설래할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그냥 공수처가 맡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잖아요. 네. 깨끗하잖아요. 그러니까 접대비 계산법을 소위 창안에 내지도 않을 것이고 검찰 조직도를 놓고 이거는 권한이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이거를 여기에 배당하는 데 절차를 어겼다 안 어겼다 싸울 이유도 없어요. 이렇게 지저분한 과정을 거칠 이유도 없는 거죠. 깨끗하잖아요. 깨끗하게 그냥 직진주로로 그냥 달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네. 그래서 털 건 털고 턴 결과에 따라서 그러니까 턴 결과대로 처리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최종 정리를 제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아이러니인지 아니면 필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윤석열 현상이 공수처를 호명을 하고 있다. 부르고 오히려. 있다. 오히려 이게 지금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하나의 현상이다. 뭐냐면 윤석열 총장의 위상이 갈수록 뭔가 단단해지고 뭐 독야청청하는 걸로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이 현상은 내부 견제 시스템의 붕괴의 한 현상으로 해석을 한다면 그것은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한 역강조로도 해석될 여지는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정리하면 윤석열은 누구냐? 아까 그랬잖아요. 질문. 윤석열은 누구냐라고 질문했잖아요. 윤석열은 공수처의 3파다. 아, 3파. 3파다. 삼실할매라고 하려고 하다가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윤석열은 누구냐? 공수처의 3파다. 그런데 네. 야당은 네. 계속 얘기하잖아요. 네. 검찰총장한테 임명장 주면서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라고 했던 대통령인데 네. 그리고 야당이 그때 엄청 반대했지만 임명장을 줘놓고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니까 지금 윤석열 총장을 이렇게 궁지로 몰고 있다. 바로 그러니까 저 그 얘기 하나 거기에 토 하나도 안 달게요. 토 하나도 안 달고 제가 오늘 제기한 건 그래. 근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 수사가 필요한 살아있는 권력이 검찰총장이면 어떡할 거냐라는 얘기예요. 오늘 제가 제기하는 문제는. 그잖아요. 그러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살아있는 권력이 검찰총장이면 검찰 내부에 있으면 어떨 건데. 저는 이걸 제기를 하는 거고 이게 그냥 막연한 가정이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실 아니냐라는 걸 지금 그러니까 제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어떡할 건데. 이게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기 때문에 다만 이례적으로 나타나는 그냥 일시적 현상이냐? 아니면 조직 논리와 조직 정사가 발동이 되면서 결국은 조직 바깥을 어떤 차단해 버리면서 안에서 똘똘 뭉치는 이게 조직 현상이라고 놓고 본다면 만약에 이게 맞다면 이런 구조적인 원인이 작동하고 있다면 어떡할 거냐? 이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내부에서 답을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공수처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 촌철님들이 댓글 폭발해주고 계신데 왜 자꾸 나를 촌철로 부르냐 아직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래서 현님이 답을 해주셨어요. 촌철살인 댓글 쓰는 애청자들 닉네임이에요. 네. 네, 촌철님들은 여러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홍은정님. 홈쇼핑 논리 미국에서 빵 터졌어요. 여기는 미국 캘리포니아입니다. 혹시 미국 홈쇼핑도 혹시 그러나? 그렇겠죠. 뭐. 네. 네. 최은도끼님. 네. 우리나라 권력 순위 1순위는 윤석열, 2위는 언론. 네. 그러니까 언론이 띄워주는 거다. 네, 역대 네. 검찰총장보다 이렇게 언론에 많이 등장한 총장이 없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많은 분들이 그 동의하시는 댓글 달아주셨고요. 네. 이홍교님. 짐이 곧 법이다. 오, 루이 14세였나요? 네, 윤 총장님이 이렇게 하실 것 같다는 네. 얘기였고 HBYI님이 윤석열 총장이 아니라 검찰이 같이 움직여서 그가 강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제 얘기도 바로 그거예요. 예. 그래서 외부 견제 시스템은 필수로 좀 있어야 된다. 어느 조직이나 그런 게 있지 않냐 이런 의견들 많으셨고 반면에 이랑진구님 내가 보기엔 공수처장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제이비님 답해 주시죠. 공수처장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수처장도 무소불위가 된다? 공수처장이? 예를 들어서 공수처장이 그렇게 되면 그때 검찰이 치면 되는 거죠. 검찰이. 상호 견제를 그게 상호 견제잖아요. 일방 경제가 아니라. 그잖아요. 네. 그리고 양현정님 네. 법의 수호자가 아니라 법의 지배자인 검찰. 오, 네. 네. 그리고 배성용님 검찰의 자기 식구 감싸기 기소 잘 봤습니다. 네. 공수처법이 법사위 통과했으니 앞으로 검찰의 자기 식구 감싸기는 없어지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어떤 분은 오늘이 청기누설인데? 저 요즘 고민 많아요. 왜 그러냐면 JB타임을 시작을 하면서 청기누설은 저 매주 금요일에 하고 있고요. 그죠? 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그러니까 이 JB타임을 하고 있는데 갈수록 뭔가 이 경계선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고민이 많습니다. 하루하루가 네. 경무입니다. 경무. 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명탐정 종배 잘한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해주고 근데 계시니까. 왜 잘한 데서 갑자기 목소리가 떨려요? 그냥 흔쾌한 목소리가 전혀 아닌데. 아니에요. 지금 여러 가지 보면서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목소리 다 맞죠? 흔들렸죠 지금. 아닙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그 시선은 일단은 지금 검찰에 가 있고 그리고 국회에 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계속 같은 의견을 보내주시는 거는 언론개혁. 네. 네. 요게 이렇게 세트로 가야 된다. 네. 이런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검찰개혁법이 오늘 과연 통과가 될 거냐 너무 궁금하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 아까 이제 그 원내대변인 릴레이 인터뷰를 했잖아요. 네. 릴레이 인터뷰 이제 물론 이제 그 민주당에서 본회의에서 이제 그 처리할 법안 순위를 아마 이제 매기게 될 텐데. 네.
거기서 이제 공수처법 개정안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늘은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왜냐하면 필리버스터를 발동을 하면.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내일은 또 올릴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지금 그 여야 원내대변인 말씀하셔가지고 아까 본방에서 여야 원내대변인 릴레이 인터뷰 할 때 왔던 의견도 제가 잠깐만 소개를 할게요. 좋아요님. 국민의 뜻에 따라 앞으로 발목 잡는다고 골 못 넣나요? 라고 주셨고 팬킹 라이킹님. 총선 압승하고 바로 처리했으면 민심의 힘이란 명분으로 수월하게 처리했을 텐데 이 지경까지 끌고 와서 이 소란을 만드는 민주당의 업보도 크다. 지금 민주당의 어떤 그 의석수 대비 그러니까 그 의정 활동의 결과물 이른바 가성비 이걸 한번 종합 점검하는 때가 조만간 며칠 내로 올 겁니다. 그때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그리고 저희가 JB타임에서도 얘기했고 청기누설에서도 얘기했고 본방에서도 많이 다뤘던 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아까 그래서 저도 박성준 원내대변인 때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좋아. 이번 임시국회는 오늘로 끝이라고 치니까 그러면 임시국회 소집했으니까 임시국회 안에서는 처리할 거냐. 그냥 지켜봐달라고만 했잖아요. 그죠? 근데 아무튼 지금까지 민주당 인사들하고 여러 명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했던 논리는 상한 논리였거든요. 재정이다 보니까 절차가 필요해서 도저히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이었는데 이제는 임시국회에서는 이 논리가 안 통하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착한 여성님이 하루에 5명씩 죽는다는데 너무 태평하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먼데님, 국회 여태까지 놀았으니 오늘부터 매일 야근해라. 필보하면 아마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미경님, 제이비님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하던 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담 갖지 마세요. 그리고 늘푸르님, 제이비님 언론개혁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천기누설 좀 해주세요. 제가 볼 때는 언론개혁이 가장 힘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건 제도적으로 접근에 들어가는 것도 정말 한계가 너무 뚜렷한 게 언론개혁이고요. 그렇다고 힘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부분들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제 검찰형에서 민주적 통제라는 표현을 많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게 너무 뭐한 얘기였지만 언론개혁은 어쩔 수 없이 결국은 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시민적 통제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그다음에 시민적 통제의 힘을 어떻게 키워낼 것인가. 답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언제 기회 되면 한번 청기누설에서 한번 조곤조곤 한번 따져보는 시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곤조곤. 네. 그리고 김 기다리게 해서 죄송님. 먼저 먼저 좋아요부터 누르는 건 여기뿐입니다. 다 듣고 좋아요를 누르는 게 제 소신인데 여기는 신뢰합니다. 너찌님. 팟빵으로 제 방만 듣다가 라이브 처음인데 신기해요. 김종배님 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시몬느님 답답한 상황 가슴을 숨통 트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흥미로운 방송입니다. 라고 보내주셨고 오늘 마지막은 백신 얘기를 좀 할까 하는데 뉴스세계 코너에서 코로나 백신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NYBJ님께서 백신은 마스크가 최고다. 옳은 말씀. 그리고 박로스님 이분도 단골이신데 박로스님이 우리 그 JB타임 뭐 만들었다고 올리신 분 아니에요? 팬아트. 맞아요. 저도 봤어요. 고맙습니다. 잘 감사합니다. 봤습니다. 박로스님 집콕 힘내봅시다. 저도 오늘 취업 박람회랑 학원 수업으로 비대면 일정만 2개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요즘 코로나가 좀 심하잖아요. 근데 좀 힘내시고 이런 것도 좀 소개 좀 해줘요. 조캐식님, 종배님, 중년 미남 이런 거 좀 소개 이런 거 좀 소개. 왜 이런 거 빼요? 너무 그러니까 편향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생각 안 해요? 제 눈에는 잘 안 보였네요. 아예 안 보입니까? 잘 안 보였어요. 기억이 안 난다고 똑같은 논리. 안 보였어요. 알겠습니다. 넘어가세요. 끝내야죠 이제. 여러분 마스크 잘 쓰고 손 씻기 잘 하시고 개인위생 철저히 지키시고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오늘의 바랍니다. 명언은 그게 맞습니다. 오늘의 명언은 이거였었는데 뭔데요? 공수처의 3판은 윤석열이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하고 JB타임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 더마카도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